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절 막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뛰어든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취업 카페를 들락날락하고 졸업장을 한 손에 쥐고 도서관에서 이력서와 자소서를 붙잡고 씨름하던 그 시절. 그 시절 제 옆엔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진짜.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벌어져 있고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스펙도 탄탄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그냥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왜 나를, 도대체 왜 이 멋진 남자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이건 장난인가? 언젠가 떠나려고 하는 예고편은 아닐까? 혼자서 별별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는 꼭 한 번씩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넌 몰라서 그래. 너는 진짜 매력 있어. 외모로만 여자를 판단할 거였으면 너 아니었지. 넌 내 눈엔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또 한켠은 이상하게 쿡쿡 쑤셨어요. 그게 고마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절 아껴줬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는 제가 매일 들었어요. 출근 시간에 쫓기듯 집을 나서고 퇴근도 밤 10시 넘어서 심지어 주말도 마음 편히 쉬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약속은 절대 안 빼먹었어요. 주말마다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마치 제가 뭐라고 무슨 공주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절 챙겨줬어요. 데이트 비용은 한 번도 저한테 부담 준 적 없고요. 나중에 네가 잘 되면 그때 밥 한 번 사. 이 한마디로 저를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돈 없다고 미안해하면 넌 시간 내서 나랑 만나주잖아.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라는 게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데 또 가끔은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랑을 마냥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으쓱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괜히 사진 자랑하고 선물 받은 거 자랑하고 어느새 이 남자 내 남자야 라는 오만함이 생겼던 거죠. 마치 나라는 사람이 평범한 내가 이 멋진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로 무슨 자격을 증명한 것처럼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요, 그 자존감은 온전히 내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만들어준 환상이었단 걸 저는 너무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 아직도 생생해요. 평소처럼 퇴근하고 온다고 해서 제가 먼저 나가서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늘 말없이 따뜻했던 눈빛이 그날은 묘하게 낯설더라고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날따라 그의 침묵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툭 하고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귀가 멍해졌어요. 뭐? 입에서 겨우 그 말 하나 나왔고 머리는 정지 상태가 되었죠. 무슨 말이야 갑자기? 무슨 장난이야? 억지로 웃으며 다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 순간 알아버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무 이유가 없어서 제 안에 있는 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뭐 잘못했어? 수십 번 물어봤지만 그는 단호하게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감정이 식었어. 더는 잘 모르겠어. 그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게 다라면 그 많은 말들은 뭐였을까요? 그 따뜻한 손길, 그 진심 같은 말들, 그 수많은 날들은 대체 뭐였는지 제 자신조차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더 집착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따져 물었어요. 아니, 내가 성격도 매력 있다며 내 스타일이라고 했잖아. 왜 갑자기 헤어지자는 건데? 설마 다른 여자 생긴 거야?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그냥 찔러본 말이었는데 그 사람이 움찔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정말 무너졌어요. 아, 그래. 사실 요즘 회사에 한 여자랑 몇 번 데이트했어. 미안하지만 이제 너한텐 감정이 안 남았어. 우리 이제 현실을 좀 봐야 하잖아. 나이도 있고 그 말을 듣고도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아니, 숨이 쉬어져서 더 끔찍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도 않았고 울지도 못했고 그저 멍하니 그 사람의 입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듣고 있는 말이 맞나 싶었어요. 5년이었어요. 제가 20대에 가장 젊고 순수했던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고 제게 처음으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라고 믿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그런 식으로 떠나가다니 말 한마디로 눈빛 하나로 그냥 끝. 자존심이 찢겼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뒤돌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라는 존재를 감정이 없어졌어 라는 말 한마디로 지워버릴 수 있다니.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과 시작할 테고 나는 뭐였나 싶었어요. 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예쁘지도 않은 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준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건가. 그래서 그 기적이 끝나니까 현실이 나를 덮친 건가.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치도록. 그 사람이 아플 만큼 상처를 줄 만큼.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고 저는 취준생. 그 사람은 새 인연을 만나고 저는 집에 틀어박혀 눈물만 삼키는 인생.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더는 제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을 힘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사랑이 끝나면 그냥 감정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걸요. 이별이 가장 아픈 건 상대가 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놓치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날 정말 별일 없던 평범한 날이었어요. 오전 내내 자소서 고치고 있었고 오후엔 친구가 보내준 면접 후기 정리하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던 참이었죠. 그렇게 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뭔가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너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맞니? 처음엔 놀랐어요. 우리 엄마 제가 연애하는 거 별로 언급 안 하셨거든요. 헤어진 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더 이상했죠. 그래서 대충 넘기듯 말했어요. 뭐 헤어졌어. 갑자기 그러더라. 감정이 식겠다나 뭐라나. 그런데 엄마가 잠시 정적 끝에 아주 작은 숨을 내쉬고는 터트리듯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내 이복 오빠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정지됐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말이 되냐고요? 내가 5해를 사랑한 그 사람과 내가 피가 섞였다고요? 엄마는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 얘기를 꺼냈죠. 제가 어릴 적 떠나버린 그 사람. 가끔씩 편지 한 장 없던 그 사람.
알고 보니 제가 생기기도 전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아이를 낳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이래요. 제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전 남친, 아니 전 오빠. 엄마는 미안하다며 그 당시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설마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그 사람의 어머니와도 이미 이혼했고 우리와도 인연을 끊은 줄 알았던 아빠가 이렇게 우리 둘의 삶을 교차시켜 버릴 줄은 몰랐다고. 듣는 내내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 설명 안 되는 감정. 수치심 같기도 하고 배신감 같기도 하고 너무 복잡했어요. 머리로는 그 사람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의심했어요. 설마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갑자기 이별을 통보한 건 아닐까? 그 찔러본 질문,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냐? 애 움찔했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아버지라는 사람은 두 여자 모두와 이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무책임함, 그 무관심, 그 결과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죠. 그때부터 저는 무너졌어요. 사랑의 끝이 이런 방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차라리 감정이 식었다고 하는 말이 진심이길 바랐어요. 적어도 그럼 내가 미움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부터 금지된 사랑이었고 알고 보니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고 전부였고 제 모든 기준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던 말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부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넌 내 타입이야. 넌 참 매력있어. 나 너 정말 많이 좋아해. 이 말들이 이제는 다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젠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나는 지금 사랑도 잃었고 나의 일부였던 과거까지도 부정당한 기분이에요. 그 사람과 나눈 시간들을 되새길수록 그 안에 진실이 있었는지조차 헷갈려요. 우린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주 잔혹한 장난 같은 운명의 장난질에 속아 살았던 걸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떤 진실은 마주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어떤 사랑은 끝났기 때문에 더 순수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건 그 순수함마저 앗아간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날 이후의 저를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엔 무너졌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시 쌓아 올리는 중이에요. 다만 다시는 아무도 그렇게 쉽게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에 너무 깊이 기대지 않게 되었고요. 그건 상처일까요? 아니면 성장일까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 사람을 사랑했던 저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이혼이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둘 다 서로에게 바람을 피웠고 그 끝에 저는 엄마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듣고 나니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믿고 있던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충격이었던 건 제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빠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복 오빠였던 거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결국 아버지는 그 아줌마, 그러니까 그 사람 어머니에게 돌아갔던 상황이었고요. 그 아줌마는 저희 엄마에게도
제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별 관심도 애정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눈매, 턱선,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그게 신경 쓰였던 걸까요? 그냥 넘기지 못하고 결국 그 인간, 그러니까 우리 아빠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동사무소에서 서류 하나 떼어보라고 했는데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은 가히 파괴적이었을 거예요. 그 인간이 쌓아놓은 복잡하고 더러운 가정사가 좌라락 고스란히 적혀 있었던 거죠. 그걸 확인한 후 그 아줌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퍼부었다고 해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던 인간들, 치가 떨린다고. 어떻게 자기 아들의 연인이 그 왼수 같은 인간의 딸이냐며 구역질이 난다고. 그렇게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엄마도 처음엔 믿지 못하셨대요. 저한테 말하면서도 계속 떨리고 이게 사실일 리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너무도 뚜렷한 증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희는 5년간 사귄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었고 함께 병원에 간 적도 있었고 같이 통장 만들러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번호 하나 대조해 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정말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앞자리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걸 확인한 뒤 그는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었죠. 너무나도 조용하고 갑작스럽게. 나는 이유를 물었고 그는 끝까지 말을 아꼈어요. 이제 와서야 이해됩니다. 그 침묵 속에 그토록 많은 고통이 들어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가 섞인 혈육과의 5년간 연애라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하고 안고 입 맞추고 함께 미래를 그렸던 그 사람과 제가 사실은 가족이었다니요. 만약 아이라도 생겼더라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참혹하고 치가 떨립니다. 처음엔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 수치심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빠라는 인간에 대한 원망이 차올랐고 차라리 모르는 사이로 끝났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이 그냥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잠도 오지 않았고 어딜 가도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쉬어도 내 숨이 아닌 것 같고 거울을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무너져 버린 시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존재. 그는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나는 차라리 뒤늦게 들은 편이었지만 그는 아마 그 모든 걸 알아챘을 그날 혼자서 지옥을 견뎠을 겁니다. 내가 집요하게 이유를 묻고 말해달라고 애원하던 그 순간에도 그는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죄로 바뀌는 거니까. 그는 결국 말하지 않고 저를 끊어내는 걸 택한 거겠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저와 엄마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꼬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남편을 빼앗긴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이 세월이 지나 자기 아들과 엮였다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나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번째쯤 전화를 걸었을 때 신호음이 멈췄고 드디어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 정막이 너무 길어서 오히려 내가 그의 숨결을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숨죽이고 듣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알고 있었던 거지. 그날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던 거 맞지?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얘기 들었어. 우리가 아빠가 같은 애들이래.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맞아. 뭘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니? 우리 집 입장에선 너희 두 모녀 정말 구역질 나.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원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 그런데 세상에 네가 그 인간의 딸이었다니. 그 여우 같은 여자의 딸이었다니. 그런 너랑 내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했다는 게 솔직히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데 왜 연락을 해와? 참, 너도 네 엄마 닮아 낯짝이 두껍구나. 다신 연락하지 마. 구역질 나니까. 저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이였다고 해도 5년간 그렇게 지내왔잖아. 그걸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 버릴 수 있어? 너 정말 독하다. 나는 그동안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면서 지냈어.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며 지냈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내뱉은 말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그럼 내가 울면서 너한테 사죄라도 해야 해? 뭐 어쩌라고. 나 이미 다른 여자 생겼고 네가 그 여자의 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내 눈엔 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것에게 연민이나 동정 그런 걸 왜 해줘야 하지? 네가 물 한 모금 못 먹었다는 이야기 듣고 내 마음은 너무 고소하고 즐거웠어.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네가 괴롭고 고통스러울수록 나는 오히려 행복하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무 여운도 남기지 않고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제가 멍청한 짓을 했다는 거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했고,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모든 말들이 상처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입에서 한마디 변명이 나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조차 모진 말들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엔 정신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도 억울한 감정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구 탓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인간. 바람을 피워 두 가정을 모두 뒤엎고 결국 두 아이를 비극으로 이끈 그 사람. 그 인간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조차 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를 죽인다고 해도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회의감만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 엄마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가정이 있는 남자를 사랑했을까요? 왜 그 사랑의 결과로 제가 태어났던 걸까요? 저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그 결과로 사람 하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죄가 되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겨우겨우 숨을 고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무너진 마음을 쓸어담는 일 같았지만 어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한 친구에게서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청첩장도 돌리고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의 피가 아래로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도 아니고 울컥 올라오는 것도 아닌 그저 조용히 차갑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사람의 결혼식 날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사람은 예쁜 예복을 입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손을 맞잡은 채 예식장에 들어섰겠지요. 축가가 흐르고 가족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그날을 평생 간직할 추억이라 여길 만큼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자식을 낳고 그 여자와 함께 나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지나간 모든 일을 그저 엽던 일처럼 봉인하고 그저 평범한 남편, 아빠가 되겠지요. 한때는 제가 그렇게 꿈꾸었던 자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늙어가고 싶다던 제 모든 바람은 이제 다른 여자의 손에 들린 청첩장으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곳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모든 상황에 대한 원망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과거의 흔적 하나하나가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을 파고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 엄마와도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과 엮이게 만든 과거를 엄마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었고 그녀의 그때 선택이 결국 지금의 제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생각에 더는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남편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처받는 건 둘째치고 당신의 아이가 저처럼 평생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겠지요. 정상적인 연애도 결혼도 마음 놓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상간녀의 자식이 아니었기에 그렇게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아무도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의 사랑은 비극이 아니라 행복한 서사로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죄였고 그 죄를 떠안은 채 남의 행복을 바라보며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늘을 보기조차 어렵습니다. 햇빛이 너무 환하게 느껴져서 그 안에 설 자리가 제겐 없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냥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지금의 저를 누군가 한 번쯤은 알아봐 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르는 이곳에 이런 사연을 조심스럽게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